아까 이제 정치적 박해 수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수사권 남용이고 어떤 부분이 정치적 박해였는지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2021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5월 1일인가 있었는데 한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네. 그것이 누가 내부에서 고발을 했거나 뭐 내 분쟁이 있어가지고 누가 양심선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정근이라는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라는 범죄, 네. 박우식이라는 사채업자의 거래 관계를 가지고 수사하다가 이 핸드폰 3개를 억지로 제출받아서 거기서 뽑아낸 3만 개 녹음 파일에서 네. 이 돈봉투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이건 별건 수사거든요. 네. 네. 그럼 이게 나왔으면 그때 영장을 별도로 받아서 이거를 집행했어야 되는데 영장 없이 이걸 가지고 돈봉투를 수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백히 이것은 위법수. 형사법 198조 위반이고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한 거고 또 두 번째 정당 내부에서 누가 고발도 한 거 아닌데 왜 일반 형사부 공안부도 아닌 특수부가 인지수사를 하냐고요. 네.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은 안 그랬습니까? 모든 정당이 다 수사를 해야 될 일이죠. 네. 지난번 2018년도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출마했을 때 고승덕 의원이 그렇죠. 네.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양심선언을 해서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그때 당 지도부가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특수부도 아닌 공안부가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봤더니 한 300만 원씩 거기도 한 20명 그렇게 네. 박희태가 뿌렸다는 게 나왔는데 더 수사도 안 하고 딱 박희태하고 김효재, 네. 김기효재하고 정무수석했던 네. 그 세 사람만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끝났던 사안인데 이 네 사건은 우리가 내부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나던 사건을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먹칠을 하려고 의회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을 다 소환해 대고 삼선 의원인 윤관석을 구속을 시키고 결국 나를 목표로 한 거니까요. 네. 이걸로 부족하니까 별건으로 또 별건에 별건을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프랑스에서 제가 기자회견 때부터 2년 동안 일관되게 싸워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뉴스버스 시청자 여러분, 보통 정치인들이 사건이 터지면 다 부인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다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다른 증거들이 나오면 나중에 다 꼬리를 내리거나 네. 잘못을 시인하거나 딱 그렇게 말이 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2023년 4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했던 기자회견과 현재 지금 내 입장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이진동 기자님도 네. 보시기에. 그때 제가 프랑스에서 뭐라 그랬어요?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들려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네. 나는 이미 당대표도 사표 냈기 때문에 내가 질 수 있는 정치적 책임은 탈당밖에 없다. 광야로 나가겠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네. 이재명 대표와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나온 것이고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내가 몰랐던 사안이다. 내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홍영표 후보를 반드시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이 왜 돈을 뿌리라고 내가 네. 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싸워왔어요. 지금까지 모든 조사를 해봤더니 재판장이 검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을 가졌다면서 왜 송영길의 직접 녹음이 직접 없느냐. 음성이 하나도 네. 없느냐. 김건희는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과 직접 통화한 기록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송영길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나중에 제출했던 건 뭐냐. 내가 돈 쓰는 선거하지 말라고 지시한 내용이 오히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증거에서 뺐을 거 아닙니까? 뺐죠. 일본에 네.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뺐죠. 그러니까 이게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봉투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먹사연 이 싱크탱크를 네. 갖다가 하고 무슨 4천만 원 삼자 뇌물죄를 했다 그러는데 정말 그것도 나를 모욕하는 거냐 그랬죠. 내가 수억 원의 돈을 기부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돈 4천만 네. 원을 내가 뇌물로 받아서 송영길의 직무의 양심을 팔아먹었단 말인가. 내가 검사한테 그랬죠. 네. 당신들은 당신들은 특활비를 수억 원씩 말이 영수증도 없이 닦아먹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는데 그래도 1심 판사가 이거는 무죄다. 뇌물로 볼 수가 없다. 네. 아니 무슨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했다는데 나도 알지도 몰랐던 일인데 밑에 사람들이 뭘 민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절대 압력을 느낀 바가 없고 송영길 송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실제 이게 허가도 안 났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허가가 났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나를 무슨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중요한 게 다 무죄가 났고 이제 나머지 이 먹사연 문제인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먹사니즘을 표방했잖아요. 네, 네. 이 먹사연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먹사연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 그렇습니다. 연구소죠. 평화 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데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이 정말 내용 있는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싱크탱크는 장려돼야 될 것이다. 네. 싱크탱크를 위장해서 사실상 조직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제재를 해야겠지만 실체가 이 있는 싱크탱크다. 실체가 있고 이거 15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선거 네. 때 떴다방으로 생겼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해산되는 게 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저는 15년 유지된 조직이고 여기에 후원금 낸 게 내가 갖다 쓴 게 없는데 나를 정치자금 위반으로 해서 추징금을 구형도 못했고 추징금이 없습니다. 보통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받은 만큼 추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벌금 추징금이 없어요. 딱 네. 2년형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부정하게 한 돈이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 그러니까 인정한 왜 거죠. 검사도 그랬어요. 왜 네. 판사님이 추징을 구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검사하는 이야기가 이건 송영길 피고인이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먹사연의 비용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사연을 처음에 근데 수사는 그거 아닙니까? 먹사연을 소위 말하면 어떤 그 내가 어떤 정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세탁 창구로 그렇죠. 본 게 그렇죠. 검찰이고 네. 우리 대표님이 주장하는 건 무슨 소리냐? 그건 실체가 있는 싱크탱크다. 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법원은 후자를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검사들의 논리는 자신들이 돈 봉투로 소요된 비용이 6천만 원이었는데 이 돈의 출처가 먹사연을 통해서 조달될 것으로 의심을 하고 이걸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수사 결과 이미 이 금원은 김영권이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전달했고 또 이성만이 1천만 원을 전달해서 이미 출처가 밝혀졌는데 네. 이 먹사연은 다 통장으로 입출금이 되는 이 법인을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조차도 이중의 별건 수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싸워 이길 자신 있고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무죄, 그리고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가 다 무죄가 났어요. 무죄 판결문을 읽어보면 전부 다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네. 능력을 부정했어요. 네. 그 논리를 송영길에 적용하면 저는 100% 무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대로 영장 없이 지금 증거 수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근 씨의 그 녹음 파일에서 나왔는데 네네. 그 범죄가 나오면 따로 또 영장을 받아갖고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영장 없이 지금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2심에서 잘 그 논리를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증거 능력 증거를 부정해서 무죄를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먹사연, 그러니까 돈봉투는 무죄를 했는데 먹사연을 유죄를 한 이유가 여기서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다 이렇게 이제 1심은 네. 판단했는데 제 주장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님이 그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인지 몰랐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이지 이게 그렇죠. 위수증인지 알았으면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독수의 과실 이론에 따라 네, 네, 이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의 터잡은 제2차 네. 증거 역시 위법 위법 수집 증거다 수집이다. 이렇게 네. 싸우고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결국은 송영길을 목표로 한 수사다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왜 송영길을 표적 수사를 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총선에 국민의힘을 이기게 하려면 이 검찰 조직이 완전히 윤석열 용역업체들 아닙니까? 용역 네. 깡패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그냥 민주당에다 구정물 끼얹으려고 저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희생양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이제 보복이 됐다고 보는 이유가 제가 윤석열, 김건희를 고발했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네. 왜 이재명만 허위사실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너희들은 더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네. 그 모아서 고발을 하신 거죠, 다. 그렇죠, 다 네. 고발. 그래서 검찰에 가서 고발인 조사 받았는데 특검으로 아마 이첩한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있죠, 네, 그랬네. 제가 고발했던 거. 그 어느 부분이 저희 이제 뉴스버스 그저 고발 사주 보도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한 부분, 네. 그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공표, 네. 그 대선 때 나온 건데 20대 대선 때 네. 그 부분도 지금 특검으로 이관이 됐어요. 네, 다 이감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발한 게 4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자기 장모가 10원짜리 하나 손에 끼치고 네, 네. 오히려 손해봤다는 거짓말. 네. 일단 김건희가 주가 조작 관여한 게 없고 손 띄었다. 네. 그게 또 허위 사실이고 세 번째는 공직선거에 개입했다 실제로 네. 당 대표 선거에 네. 개입한 것은 이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이 네. 개입한 거. 네 번째는 특활비 업무상 횡령. 이 4가지를 제가 공개 고발했거든요. 네. 그게 그게 다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7월 25일 날 생중계가 됐어요. 네, 검찰청 앞에 한 게. 네. 그때는 다 국회의원들도 겁나서 안 할 때라 아마 제가 배지도 없는 제가 고발한 게 아마 내가시 미디어도 다 생중계를 네.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거를 김건희 이 윤석열 부부가 안 봤을 리가 없고 아, 거기서 대노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틀 후인 7월 27일 날 여수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수십 군데를 버스 2대로 수사관들이 내려가서 검사들이 내려가서 동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자회견 할 때 그런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해도 나는 뭐 저는 뭐 죽이려면 죽여라. 난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싸운 거죠.